안녕하세요.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강남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기획재정부 발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총 28페이지에 달하는 보도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주요 추진 과제는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가 있었고, 두 번째,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네 번째, 실수요자 의견 공급 확대.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와 대출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에 대해서 첫 번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식, 세부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 사항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가 있습니다. 나머지 투명하고 확립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는 우리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중에서 첫 번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LTV를 강화한다. 그 내용이었고,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이 LTV 40% 적용 중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개선, 이번 12.16 이후로 가계,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구제 비율 차등 적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LTV 구간 없이 예전에는 40% 적용이었는데 9억까지는 40%를 적용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한다.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됩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 임대업, 또 매매업,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인데 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 금지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 세대에 대하여 대출이 금지되었고 1주택 세대 및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 LTV 40% 적용 중인데 이것이 이번에 개선해서 개인, 가계, 법인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것은 담보대출을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한다. 그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일정 기간 실거주한 경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의사항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 강화, 이것은 까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수 요건 강화에 대해서 보시면은 현행은 규제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었고 무주택 세대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이번에 12.16 이후에는 고가주택 기준 주택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를 했고요.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이것을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으로 바꿨고요.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는 2년 내 전입하고 1년 내 전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가 있었대. 이것은 설명을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었고요. 현재는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 대출한 공적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 대출 보증 즉 서울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개선해서 서울 보증보험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 그 내용이겠죠.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현재는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했었는데요. 바꿔진 것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는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대출 수요 필요 시에는 보증을 유지한다. 그 내용이었고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이것이 가장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 그 사항에서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개선 사항으로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겠다. 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을 확대해 주겠다. 그 내용인데 1세대 2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 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의 1주택의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적용 시기는 언제냐? 법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1번, 2번, 3번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납부분부터 적용을 해주겠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거주기한 요건을 추가했다는 아주 이건 중요한 겁니다. 현행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을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로 1주택자는 최고 80%, 다주택자는 최고 30%의 공제율을 특별 공제에 대한 공제를 해주었었고요.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 시 최소 30% 공제가 가능했었죠. 이것을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최대 80% 유지하되 이거 10년입니다. 거주기간 요건으로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듯합니다. 연 8%의 공제를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구분하겠다 그 내용인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총 합계가 80%인데 보유기간을 갖다가 10년을 40%, 거주기간을 갖다가 10년을 40% 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0% 적용을 했기 때문에 혹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양도세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걸로 예상입니다. 적용 시기에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부부터 적용한다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이면 내후년 1월부터가 늦어도 내년까지는 고가주택이나 이런 집은 거주를 혹시 안 했으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이상 거주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돼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80%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1월 1일
4월부터 시행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이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조정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호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였는데, 일반적인 경우 일시적 이주택자는 요건은 3년 이내 양도를 했으면 됩니다. 이것이 개선이 돼서 이번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해 주다. 최대 2년입니다. 적용 시기는 12월 17일 대책 발표일 다음 날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이게는 예전에 있던 주택은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게 문제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책 발표 및 발표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도 종종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것이 개선이 돼서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개선 사항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거주요건을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2년 12월 17일, 즉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임대사업자를 했던 것은 크게 문제시 될 것 같지 않고, 새로이 임대주택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한다.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현행은 구일선 대책에 따라서 대출, 청약 시에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세대상, 즉 양도소득세하고는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소유에서는 미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법 개정 후 21년 1월 2일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개설을 해서 2년 미만 주택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1년 미만은 40%에서 50%, 1년에서 2년 사이는 기본세율을 40%를 받고 2년 이상 넘어가는 6에서 42%를 적용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잠가 보시면 주택의 부동산, 즉 일반 주택입니다. 50%, 40 기본세율.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이것이 50%, 40% 기본세율, 일반 주택과 또 거기에 포함은 똑같이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상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세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되겠다. 이거는 좀 혜택을 주어서 매매를 한번 독려해 보겠다, 그 내용인데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개설해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매를 했을 때, 주택이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매를 했을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0년 했을 때 80%인데 다주택자는 15년이 30%입니다. 그 30%만큼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12년 12월 17일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즉 6개월 한도 내에서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을 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임대 등록 제도 보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해서 세제 혜택을 제한하겠다. 즉 가액이란 것은 수도권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액 기준도 집어넣겠다. 그 내용이고요.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